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30년대 대공황 때 그 유럽과 일본, 미국이 어떻게 대공황에 대처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럽과 일본에서는 군사주의, 나치즘 또는 전쟁에 의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 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의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미국 내 금권 세력들과의 대결 속에서 대공황이 쉽게 극복되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2차 대전의 실상은 무엇인가? 2차 대전이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목을 저는 그 영구 전쟁 국가로의 출발점, 미국이죠. 미국이 영국 전쟁 국가로서의 출발점이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선 2차 대전은 미국에서는 좋은 전쟁, good war 또는 뭐 최고로 좋은 전쟁, best ever war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무찌름으로써 미국이 인류의 해방자로 떠오른 거죠. 뭐 조선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제3자기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요. 대개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뭐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다 포함해서 한 60개 국가가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전쟁이라고 자신할 만도 하죠. 하지만 또 뭐 따지고 보면 나치 독일 무찌른 최고의 수훈은 사실 소련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또 중요한 거는 막대한 전쟁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공황을 단숨에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완전히 폐허가 된 반면에 미국은 자기네 영토에서 전쟁을 안 했어요. 또 영국이나 소련 등에 대해서 자체는 물론이고 미군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소련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국 경제가 크게 발전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GNP가 2배가 됐다고 하니까요.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인구가 당시에 6.3%였는데 세계에 GNP로는 세계의 절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UN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부흥개발은행 IBLD, 뭐 세계은행이라고 하죠. 등 그 전후 세계를 이끌어갈 국제안보 및 경제기구를 창설하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쟁 말기에 이른바 절대무기라고 할 수 있는 원자탄을 독점하면서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만능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1941년 2월 달에 헨리 루스가 말했던 미국의 세기, 아메리칸 센츄리,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은 이후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의 원형, 모델이 됩니다. 즉 미국인의 마음속에서 미국은 언제나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나라이며 이러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는 절대 악이다. 즉 제2의 히틀러로서 반드시 박멸돼야 한다. 이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은 indispensable nation이다. 영어로 말했습니다만 불가결한 필수적인 국가다. 세계에서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은 크게 멀리 바라보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나라다. 따라서 미국이야말로 굉장히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나라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맞을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자크 파월의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미국인의 믿음은 그야말로 신화입니다. 뭐 신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2차 대전에서 미국 기업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윤과 미국 경제의 해외 팽창을 위해서 싸웠다는 게 진실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치 독일에도 상당한 양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33년 나치 집권으로부터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도 독일 나치 정권에게 각종 무기와 석유 등 전쟁 물자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죠, 미국 국민들한테는. 둘째,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그리스 등에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했던 반파시스트 세력을 일관되게 억압하고 배제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말기에 가서는 미래의 경쟁자로 소련을 지목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면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군사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영구 전쟁 경제가 됐다는 겁니다. 즉 군사 수요가 없으면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영구 전쟁 국가가 됐으니까 영구 전쟁 경제 그리고 영구 전쟁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 한국 전쟁을 계기로 소련과의 냉전이 군사화되면서,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로 바뀌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특히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 해방 또는 사회 개혁 운동을 일관되게 폭력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적 반혁명의 선봉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평화 또는 항구적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영속적인 경제 및 군사 갈등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다. 즉 2차 대전은 미국의 영구 전쟁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그 2차 대전이 어떤 전쟁이었는가에 관한 그 비판적 연구자들의 평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그 벨기에 연구자 자크 파월의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고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치의 병기고였다.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미 육군 조사관이 독일 내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파월은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은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성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와 돈, 이윤을 놓고 벌인 투쟁이었다.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했다. 민주냐 독재냐 또는 평화적 수단이냐 군사력이냐는 중요하지 않았고 미국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와 인권 등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A.J.P.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 2차 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적을 많이 낸 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과 미국 정부는 2차 대전을 통해서 히틀러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 빼고는 유럽의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았다. 즉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어떠한 개혁도 원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주의적 권력 관계 또는 기존의 금권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재산 관계의 유지, 나아가 확대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사람인데요. 언론인이면서 역사학자로서 전쟁 중 워싱턴에서 일했던 브루스 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대전에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1941년 8월에 발표했던 대서양 헌장 등을 통해서 사회개혁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전쟁 이후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추축국, 즉 독일, 일본, 이탈리아들의 패배에만 전념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 전쟁의 성과로 사회 및 경제 개혁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그런 개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내린 엄숙한 결정이었다. 즉 금권계급의 결정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더욱 살찌우면서도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없다. 그게 2차 대전의 실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 차관으로 일했었고 또 시인이기도 한 작가이기도 한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쟁 기간 중에 전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작금의 사태 진행을 보건대 우리가 만들 평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화는 석유의 평화, 금의 평화, 해운업의 평화로 요컨대 도덕적 목표나 인간적 관심이 결여된 평화가 될 것이다. 즉 사회개혁은 물 건너갔다.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명한 역사가 있죠. 하워드 진. 이분은 이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2차 대전 때 미 공군 폭격수로 직접 전쟁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하워드 진이 그 전쟁,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글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의의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대전을 통해서 파시즘 국가들은 패배했으나 군사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독재, 전쟁 등 파시즘의 요소들은 전후 세계에 널리 자리 잡게 됐다. 우리는 파시즘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결과 남은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두 초강 대국이 즉 미국과 소련이 다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다투면서 이전의 파시즘 국가들이 시도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새로운 세력권을 개척하는 세계였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그랬다는 거죠. 특히 그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전쟁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유지된 것, 이것이야말로 2차 대전이 세계인의 생각에 미친 치명적이고도 심대한 장기적 효과였다라면서 이로 인해서 1차 대전의 무의미한 사륙 이후 철저하게 불신됐던 전쟁이 다시 한번 숭고한 그 무엇이 됐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전쟁의 정당화, 전쟁이 필요한 것, 이런 생각이야말로 2차 대전이 낳은 최악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들을 어떠한 비참한 모험으로 끌고 가건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미국인 자신들에게 어떤 파괴를 초래하건 간에 여기 다른 나라 사람에는 한반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최근에 우크라이나까지 포함이 되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미국인 자신들에게 어떤 파괴를 초래하건 간에 2차 대전을 국민들의 전쟁 동원을 위한 유용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나 지도자들은 제2의 히틀러 아니면 나치의 독일이고 미국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의 수호자다. 그런 2차 대전에서 이끌어낸 모델을 바탕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버드 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즘 대신에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나치즘 대신에 공산주의가 전쟁의 이유로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했으며 더 이상 공산주의라는 위협을 사용할 수 없을 때면 냉전 이유가 되겠죠. 사담 후세인 같은 손쉬운 적이 히틀러에 비견될 수 있었다. 2차 대전이 절대선이라는 가정, 즉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 자체에 정의라는 후광을 만들어 주었다. 그냥 미국이 하면 그건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워드지는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창시한 또 하나의 신화, 즉 미국은 원초적으로 다른 나라 정치인들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그릇된 주장이 동시대인들의 반향을 얻고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들이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야말로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쳐서 세계를 해방시킨 것이 일정하게 세계사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 자본가와 은행가들, 이 자본가 금권 계급들이 더 큰 권력을 얻고 이후 2차 대전이 좋은 전쟁이었어 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빌미로 계속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지금까지 제가 좀 사실 생각보다 오래 지금 이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45년 이 분명히 하나의 분수령인 것만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영국의 정착민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한 게 1607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그로부터 170년쯤 뒤입니다.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1783년에 이제 독립을 완성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하고 또 비슷한 170년 후에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2차 대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패권이 완성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영국 정책맨이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170년이 지나면 미국이 독립을 하고 그 독립으로부터 170년이 지나면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완성을 했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최초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쪽으로 팽창을 시작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1899년 1900년도에 문호 개방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세계를 미국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7년에 1차 대전 참전, 실제로 1917년에 참전했고 실제로 전투를 한 건 6개월밖에 안 되죠. 어쨌든 2차 대전 참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고, 그러나 1930년대에 대공황과 그 나이위원회, 미 군수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쟁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이 전쟁 안 좋은 거네, 자본주의도 안 좋은 거네 하면서 1930년대에는 미국 내에서 그 전쟁과 자본주의를 불신하고 특히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으나 진주만 기습을 통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통해서 다시 전쟁이 정당화됐고, 그 과정이 되니까 1898년부터 1945년 또 1950년까지 약 50년 동안 미국이 계속 세계의 이 지배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1945년 2차 대전과 1950년 한국전쟁은 미국이 말하자면 미국의 국력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 이제 지금까지 약 80년의 과정은 뭐냐면 사실은 내리막길이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고 1989년 냉전 종식으로 미국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확신을 했으나 2011년 9.11 이후에 대중동 전쟁을 20년이나 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일어난 팔레스타인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의 국력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국 정착민들의 미 대륙 조착 이후 170년 만에 독립을 했고 그 후 170년 만에 세계의 패권을 가졌으나 그 이후 80년간의 과정은 중간에 냉전을 통해서 한번 승기를 맛봤지만 80년의 과정은 계속 미국의 패권이 쓰러져가는 과정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생태위기, 기후위기가 연하면서 과연 지구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미국의 그 전쟁의 그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대단히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뭐 통계에 따르면 1976년 빼놓고는 계속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항상 동원된 것이 2차 대전,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항상 세계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부터는 그 실상이 어땠는가를 한번 몇 차례 나눠서 말씀드릴까 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이나 소련 같은 연합국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에도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였다. 둘째,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와 군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제3세계 또는 유럽의 반파시스트 세력들을 억압하고 배제했으며, 전쟁 말기에는 소련과의 대결, 즉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련과의 대결에 나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차 대전의 막대한 전쟁 특수. 1차 대전으로도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전비가 약 1차 대전의 13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시 국방비가 한 30억 달러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쓴 게 이 4년 동안이죠. 42년부터니까요. 4년 동안 쓴 국방비가 평시 국방비의 100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 그러니까 평시 국방비의 25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경제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과연 미국 경제가 어떠한 유효 수요로 끌고 갈 것인가. 결국은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전쟁에 중독이 됐고, 거기서 군산복합체라는 게 나왔고, 그것이 영구전쟁 경제, 영구전쟁 국가로 나아가게 됐다. 이 세 가지를 다음번에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